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92쪽입니다. 자, 92쪽에 가보면 제2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하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 자,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이게 결격 사유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설령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격 사유. 우리 지난 시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해도 네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여섯 번째도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결격 사유란 말이에요. 자, 요게 몇 호까지 가느냐면 12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12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번호가 몇 번까지 가야냐면 12번까지 가면 수업이 마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이 마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다 안 끝났어. 나 책 넘기라 소리 안 했어요. 자, 93쪽에 동그라미 2번 2항 제1항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요. 93쪽에 박스 안에 제일 밑에 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12가지를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뭐를 배우고 있냐면 결격 사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결격 사유는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요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걸 보니까 10조 1항에서 다음 12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항에 가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 결격 사유. 번호가 몇 번까지 간다고? 12번이에요. 그럼 이 12개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알아야 돼요. 제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매년 시험 문제가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적지만 그거 왜 적어? 이거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갈 때 그지? 이거 못 외우면 짜증나서 못 견딜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 이 12개는 외우셔야 돼요. 자, 몇 개라고요? 12개. 12개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로 하나도 안 어려운 거 한두 개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 플러스 5년. 이거 외에는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살짜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했다 손치더라도 개설 등록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격 사유.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우리가 만 19세가 되어야 미성년자가 이제 아니고 이제 성년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다 보면 민법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년의제란 단어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년의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민법에서는 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결격 사유는 야가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는 이유 이외에 야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에 성년 의제도 안 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안 돼요. 야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뭐가 돼요? 성년이 돼.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묻질 않습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말로 따지면 야는 금치산자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지만 알면 되느냐면 사람은 등급을 매기면 안 된대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은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누구냐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뛰어난 사람은 여기 뭘로 앉아 있어? 그렇죠? 안 앉아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여기 있는 요 두 사람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그러면 여기 있는 금치산자는 옛날 말로 따지면 심신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심신을 상실했다고. 몸과 마음이 같이 놀지를 못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심신이 박약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서 현장도 가기 어려울 거고 권리 분석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중개업에 근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가 있느냐면 이걸 구별해야 돼요. 피성년 후견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야가 피성년 후견인의 선고를 받았다가 이 사유가 다 치유되었다고 해서 결격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요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런 사유가 되었을 때 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한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결격이에요. 그럼 이 사유가 다 나왔다고 해서 결격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 그럼 법원에서 뭐를 받아야 하냐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뭐 해야 된다고? 결격에서 벗어난.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개시 심판과 종료 심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결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책에는 4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 4번인데 저는 이제 몇 번으로 하냐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의 4번을 여러분들이 3번으로 고치셔도 되고 안 고치셔도 돼요. 저는 앞으로 계속 칠판에다 3번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3번에 가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 있느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럼 여기에 글씨를 그대로 적어 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궁금해. 도대체 파산 선고가 뭘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복권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파산 선고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잘했어요? 엄청나게 나쁜 짓만 했어요? 엄청나게 나쁜 돈에 관련된 나쁜 짓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을 열심히 해서 제가 목이 메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야. 이 10억짜리 이걸 중개하면 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억을 어떻게든 내가 가져와서 내 빚 갚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느냐면 언제 결격에서는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웃겨주려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 얼마짜리의 복권에 당첨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권은 권리가 복원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나요? 복권이.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1번과 2번과 3번은 뒤에 몇 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는 성년이 되면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종료 심판을 6개월 뒤에 받을지 1년 뒤에 받을지 3년 뒤에 받을지 몰라요.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유가 종료되어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는 것도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몰라요. 뭐가 돼야 하냐면 복권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3번까지예요. 그래서 3번까지는 너무 쉬워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4번이라고 되는데 여러분들이 3번이라고 고쳐놓으면 좋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세 번째 줄에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가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뭐가 되면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된다고? 복권이 돼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두 번째 줄에 가니까 괴인회생을 신청한 자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인을 받은 실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이 법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 처음이니까 궁금해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밑줄 끄면 안 돼. 우리는 누구만 결격이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만 결격이에요. 신용불량자 결격 아니에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 결격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결격이냐면 파산 선고만 받은 사람만 결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갈게요. 우측에 5번 옆에다가 4번이라고 적어줘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4번의 원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4번에 가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에는 없는 글자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뒤에 뭐가 냐면 3년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요 3년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끔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갈로 1번에 가보면 금고 이상의 형하고 돼 있어. 자, 금고 이상의 형에 가보니까 사형과 징역과 금고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많은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전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가보니까 법 이상의 금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형법에 의하면 벌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중에서 우리 법에서 금고 이상이 했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금고. 금고 이상이니까 본인을 포함하잖아요. 자,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징역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사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 자리에 사형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상상돼요? 상상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해. 사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금고와 징역이에요. 이 금고와 징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교도소를 가기는 가는데 교도소에 가서 사역, 노역, 일을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징역이에요. 근데 그거 가서 징역, 사역, 일을 노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다가 나온 뭐냐면 금고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고나 징역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한테 제가 금고할래요? 징역할래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금고.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교도소를 왜 가? 그래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 이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양갈로 2번에 가니까 집행이 종료되는 걸 설명을 꽉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니까 동글림이 1번에 뭐가 나와요? 만기석방. 자, 그 다음에 동글림이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가석방. 제가 칠판에 이대로 적어요.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집행에 뭐가 나와요? 면제. 자, 요거를 순서대로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1번에 뭐가 있냐면 집행의 면제. 아이고, 집행의 종료예요. 죄송해요. 집행의 종료예요. 자, 이 집행의 종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만기석방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석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집행의 종료는 만기석방과 가석방이 있다는 단어를 처음 수업을 듣는 사람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에서 집안에서 살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친구로 살 때 이런 단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자, 두 번째가 뭐가 나냐면 집행의 면제가 나와요. 자, 요걸 이해하라고 제가 요게 예를 들 거예요. 요 예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 개 예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딱 한 개 예를 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게.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보면 이거 많이 나와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대. 자, 그러면 야가 첫 번째 만기 석방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자,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여기가 4년, 여기가 5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교도소에 가서 5년을 살고 만땅 채우고 나오면 여기 뭐예요? 만기 석방.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만기 석방되었다는 얘기는 교도소 안에서 만땅 5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만기 석방은 집행의 종료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집행의 종료는 여기잖아.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3년. 그러면 요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묻느냐면 어떤 사람이 만기 석방되었기 때문에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 요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외가 없다. 주어진 문항만 갖고 답을 찾으려면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6년.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만기 석방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걸 갖고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야가 몇 년을 선고받았어요? 5년을 선고. 그러면 교도소에서 만땅 5년을 채워야 되는데 야가 3년 복용할 때까지 여기구나. 칸을 잘못 그렸네. 여기까지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징역을 살면서 근무가 아니다. 그죠? 자,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주택관리사도 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도배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 돼.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안 뉘우쳤다? 뉘우쳤다. 그리고 빨리 사회에 가서 나는 사회에 일어나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야한테 더 이상 저 어떤 말 한다고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야한테 계속 밥 줘가면서 재워줄 필요 없잖아. 그럼 니는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야가 여기 5년이 되기 전 요 날 내보내는 걸 갖다 요걸 뭐라면 가석방. 근데 요 가석방은 진짜 석방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가짜 임시로 석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형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나머지 2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형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는 요 가석방에다가 잔형기 2년을 더해주고 그리고 다시 뒤에 뭐를 하면 3년을 교수님 갑자기 3년이 왜 나요? 그럴까봐 여기로 다시 오는 거야. 자, 야가 원래 5년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가 3년 동안 색깔을 잘 칠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이해돼. 자, 3년 동안 야가 교도소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야가 착했어. 그냥 내보내주는 거야. 내보내주는데 야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잔형기라. 그럼 요거 두 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집행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가 돼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3년. 뒤에 3년은 어차피 따라붙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 석방만 되면 뒤에 몇 년이 붙어요? 3년. 근데 가석방이 되면 뭐 플러스 3년이요? 잔형기 플러스 3년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살짝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 따라서 3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몇 년이에요? 5년. 이해되죠? 그죠? 요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행의 종료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의 면제인데 이 집행의 면제가 원래는 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말로만 할게요.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외국에서 형집행은 집행의 면제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면 특별사면이란 단어는 들어가요. 원래 집행의 면제가 되는 건 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야는 아예 단어조차도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뭐를 알면 되냐면 특별사면 어디에 들어가요? 집행의 면제. 그럼 봐요. 자, 여기 집행의 면제가 여기에 들어갔죠. 그럼 뒤에 뭐가 붙었어요? 3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특별사면 플러스 답이 뭐가 되면 3년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요 예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자, 여기에 가석방 자리에 뭐가 냐면 특별사면되었다. 이렇게 되는. 자, 제가 아까 특별사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특별사면은 집행의 면제. 그럼 봐요. 여기에 야가 가석방 자리에 여기에 뭐가 되면 특별사면되었다고. 요 나머지 기간이 뭐가 된다고? 면제. 이게 집행의 면제라고. 그래도 뒤에는 뭐는 따라붙어요? 3년.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걸 또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내냐면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서 탐구 정신을 발휘해서 네이버 아저씨한테 일반 사면은 뭐고 특별 사면을 뭐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사면권자는 누구고 사유는 뭐고 이런 거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특별 사면은 뒤에 몇 년부터요? 3년. 근데 여긴 요 일반 사면은 이게 집행의 면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야는 뭐가 되냐면 즉시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내냐면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특별사면 되었다. 따라서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3년.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를 또 다르게 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일반 사면 되었다. 따라서 3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특별 사면은 3년, 일반 사면은 뭐가 돼요? 즉시. 요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이거 네 줄까지 보기도 너무 아까워. 요건 외우셔야 돼.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책에서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96조. 96조. 자, 참고에 가봅니다. 참고. 또 걱정할까봐 우리 책에서 너무 자세하게 참고. 자, 참고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새카맣다 그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일반 사면으로부터 뭐요?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고 특별 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 사면으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그죠? 이해 안 될 거 진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갑니다. 우리 책에는 6번인데 저는 칠판에 항상 5번이라고 적어요. 앞으로 시험을 칠 때까지 저는 칠판에 요 순서도 안 바뀝니다. 요 순서도 안 바뀌어요. 요대로 적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 갑니다. 자, 5번에 가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금고 이상의 형어 집행유예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었고 그러니까 야도 금고 징역 사형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도 금고 이상의 교도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금고 이상의 형어 집행유예인데 여러분들 여기는 요 집행유예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발 집행유예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집행유예가 또 뭔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제가 쓰는 요 예를 기억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런 뜻이에요. 자,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 야는 어디 들어가면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럼 교도소에서 만땅 채우고 나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 3년 징역을 했으면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여기로 왔잖아요. 징역 1년은 교도소에 1년 살고 몇 년 기다리면 3년 기다려요. 그렇죠? 그런데 야는 집행을 뭘 했냐면 유예를 했다고요. 그럼 집행을 안 한다고 기다리라고 몇 년을? 2년을. 2년이 무사히 지나가면 교도소 1년 갔다 온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집행유예.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대신 교도소는 안 갔지만 형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예요. 받았다. 교도소는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4번과 여기 있는 5번을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4번이 더 무거운 벌, 5번이 더 무거운 벌, 4번. 그렇죠?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면 되느냐 하면 집행유예란 단어가 나오면 야는 결격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몇 년간 결격? 2년. 여기 집행유예 2년 있잖아. 자,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슨 기간?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는 교도소 안 갔어요.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교도소를 갔다 온 효과를 그대로 발휘해요. 형은 받은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유예와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고유예는 자, 요거는 또 알아야 돼. 자,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3년, 징역 5년은 똑같아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특별사면되었다.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너 그거 많이 어려워. 지금 특별사면 몇 년? 3년. 자,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일반 사면되었다.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해요? 즉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시험 지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해요? 2년. 자, 어떤 사람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해요? 결격이 아니다. 이게 즉시예요. 그죠? 이건 이 경과하고 관계없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이런 게 시험 문제 비교로 낸다는 거야. 여기 있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여기에 있는 특별사면, 일반사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96쪽. 자, 96쪽.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결격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요 말이에요. 요 말. 이건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어떻게 해요? 않는다.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우측에 8번을 볼 거예요. 8번. 자, 우측에 8번을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6번이라고 고치세요. 자, 6번. 그냥 6번이라고 적어요. 저는 칠판에 6번을 적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의 결격 사유냐면 3년 동안 결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자격이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종사도 못해요. 결격 사유이니까 종사도 못해요. 근데 야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 응시도 못해요. 이해가 되나요?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우냐면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이에요? 3년.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자격 취소란 단어는 지금 또 배웠고
우리가 등록이 취소가 된다라는 단어도 아까 배웠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헷갈릴 것도 없지만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중에 어디가 더 무거운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저절로 등록이 취소돼요. 왜? 등록의 요건 중에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등록이 취소된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는 거예요. 자,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이라고? 3년.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에 9번 97쪽에 9번 옆에다가 7번이라고 적어요. 7번. 자격 정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근데 야는 자격 취소가 아니고 무엇을 받았느냐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 정지 처분은 기울여야 몇 월이냐면 6월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아이고 나는 아직 사무소를 개설 등록은 좀 배워서 하고 다른 데 가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까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반성하고 6개월 동안 가만 놀면 돼. 6개월 지나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이 컸어. 왜? 내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땄지 내가 자격정지 처분 받으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열받아갖고 요 사무소를 그만뒀어. 이 그만두면 야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사무소를 그만두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야는 자격증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요 자격증을 갖고 다른 데 가서 소공의로 근무하거나 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간 동안? 자격 정지 기간.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 결격이냐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책을 한 장을 넘길게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우리 책에 10번이 나와요. 자, 10번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8번이라고 적어줘요. 8번이라고 적어줘요. 자, 요거 8번은 누구에 관련되는 얘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가 되냐면 등록이 취소가 돼 있어요. 자, 이 등록 취소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어요. 자, 오늘은 구체적 내용까지는 다 공부를 하질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이런 게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야는 몇 년간의 결격 사유냐면 3년이에요. 자, 아까 자격 취소 몇 년이었어요? 3년.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잘못해서 등록 간청해서 네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문 닫으면 몇 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냐면 3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 하나 적기만 할 거예요. 요거 적기만 할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양갈로 1번 우리 교재 98쪽에 양갈로 1번에 가보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의 결격이라고? 3년. 자, 우측 갑니다. 우측 갑니다. 자, 우측. 등록 취소된 후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예외에 가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볼게요. 결격 사유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 기역에 갑니다. 자, 기역의 결격 사유 밑줄. 자, 결격 사유 밑줄. 기역의 결격 사유 밑줄. 그리고 결에다가 동그라미. 개인의 사망할 때 사망 밑줄. 사망 밑줄하고 사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법인은 해산할 때 해산 밑줄. 그리고 해에다가 동그라미. 등록 기준 미달 밑줄. 등록 기준 미달 밑줄. 미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에 폐업기간 공제 밑줄. 폐업기간 공제 밑줄. 자, 요거는 그냥 요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단어가 있다는 거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 등록 취소에 3년을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걸 뭐라고 외우느냐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거예요. 순서만 달라요. 자, 사는 개인의 뭐 계세요? 사망. 법인은 해산. 미는 등록 기준입니다. 요 결은 뭐냐면 결격 사유. 요런 단어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각의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3년에다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기분은 거의 지하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지간큼 많이 되어도 이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딱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보면 결격 사유,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나와요. 자,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고 하면 안 돼요. 돌아가셔야 되니까. 자,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분이 사망하면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요? 닫아요.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절취가 됐다고요.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 대로 대답하면 3년이지. 3년이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종교를 대입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이분이 이틀 뒤에 살아오시면 3년 기다려야 돼요. 바로 개설해도 돼요. 바로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뒤에 살아오면 10년 뒤에 개설 등록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 공부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해 미결은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 결이 결격 사유예요. 자, 제가 오늘 저쪽에 나와 있는 뭐를 받냐면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난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긴대로 따라와야지.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3년. 그런데 내가 언제 종료 심판을 받아요? 모르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게 있다. 자,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는 거예요. 자, 9번째로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돼. 이 12가지가 완벽하게 공부가 돼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9번째 갑니다. 업무 정지예요. 자, 여긴 요 업무 정지는 우리 교재에 책이 또 넘어가야 되겠죠. 100쪽으로 가야 되겠네. 100쪽. 100쪽에 11번이에요. 11번.
11번. 11번 옆에다 9번이라고 적어요. 자, 12번 옆에다가 10번이라고 적어요. 자, 요게 업무 정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 자격 정지는 누구가 받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업무 정지는 누구가 받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소공의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문 열고 3개월 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지. 그러면 3개월만 지나면 돼. 업무 정지 이게 길어도 업무 정지가 어차피 6월이에요. 근데 3개월짜리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3개월 뒤에 업을 하면 돼요. 근데 충격이 쫓겨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럼 중개업이 싫어졌어. 뭘 한다고? 폐업을 했다. 아까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뭘 받았냐면 업무 정지를 받았어. 그럼 업무 정지를 받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얘가 열받아서 뭘 했다고? 폐업. 근데 한 이틀 놀아보니까 재미있어 없어? 없어. 자격증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동안?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자격정지가 아까 무슨 기간에 했어요? 자격정지 기간. 그럼 업무정지가 나오면 무슨 기간이에요? 업무정지 기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1번째 갈게요. 우리 책에 12번이 11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또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내가 말 잘못했나? 9번이 아니고 10번. 그러면 10번. 자, 10번의 답은 똑같아요. 업무정지예요. 자, 업무정지고 무슨 기간이냐면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법인의 사원 임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높은 사람인 사원 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인이 뭐를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간의 흐름을 딱 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법인입니다. 요게 대표자가 있고 사원 임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법인이에요. 요 법인에 요 당시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뒤나 한 달 뒤에 여기가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는 K씨야. 그럼 이 사람은 당연하게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근데 여기 사원 임원인데 여기 사원 임원이 A, B, C, D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엄청 잘 되나 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며칠 뒤에 E와 F라는 사원 임원이 더 들어왔어. 아무리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사원 임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날 들어왔어. 그런데 요 며칠 뒤에 가니까 여기가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지면 야는 당연하게 결격이에요. 사원 임원도 당연하게 뭐냐면 결격이에요. 결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 A, B, C, D가 결격일까? A, B, C, D, E, F가 결격일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결격이 돼야 돼요? 처분은 이날 떨어졌는데 A, B, C, D일까? EF일까? EF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요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만 결격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쁜 짓 할 때 있었잖아. 없는 야는 결격이 아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과거에 20일에 나오고 22에 나오고 한참 기다리다가 30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할 때 있었던 사원 임원은, 여기는 이 사원 임원은 거의 대표자하고 동급이, 아까 돈 투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야는 대표자하고 같이 결격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야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야들이 6개월 동안 문 닫아야 돼. 맞을 때 야는 요 사무실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요 얘기요. 자, 우리가 10번째까지 왔고 11번째. 자, 11번째는 우리가 책 순서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한참 지나왔어요. 어디로 왔느냐 하면 97쪽 7번. 97쪽에 7번 옆에다가 11번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1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몇 년간의 결격 사유냐면 3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이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여기에 얼마?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이 법에 대비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면 다 이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상법, 오만때만 게 다 나와도 돼요. 그 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오로지 무슨 법이요? 이 법. 이 법 아니면 저건 타법이에요. 타법.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저 법은 아니다, 이 법만 얘기해요. 이 법. 자, 이 법이라 하더라도 얼마를 받아야 돼요? 300만. 299만 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요? 벌금이에요. 그러면 과태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과태료가 뭔지 벌금이 뭔지 헷갈려 죽겠다. 그죠? 어쨌든 벌금이라면. 그러고 나면 몇 년이에요? 3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 있는 글자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에요. 2, 3 벌3이에요. 이것도 너무 길어. 그러면 이걸 2 벌 3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 3년. 자, 문제 없죠? 그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12번째,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12번째. 자, 12번째는 우리가 교재가 다시 D장으로 가야 된다. 그죠? 자, D장에 가보면 13번이 우리 1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은 번호는 뭐냐면 우리 결격 사유 10번에 나오는 법조문 순서대로예요. 법조문 순서대로. 자, 여기 있는 12번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면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6가지 중에 6번째 가보면 대표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결격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13번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위 1번에서부터 저 1번부터 11번까지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 있으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1번부터 12번까지를 네 글자로 고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결격사유. 자, 이 12가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 12가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설 등록도 못하고 소공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나눠봐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사전에 12가지에 해당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소공도 될 수가 있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중개업에 근무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후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는 안 따져도 돼요. 자, 사후에 이게 발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문 닫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서 살짝 하나 적어놨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제일 앞에 나오는 자가 뭐예요? 결이잖아. 저기 뭐예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사후에요. 사후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사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야들은 당연하게 근무 못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를 데리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받느냐면, 단어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그냥 요거는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12가지만 알면 돼요. 자,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냐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들어놓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법인인 경우에는 사후에 여기에 있는 사원이나 임원 중에 한 명이 결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원 임원은 대표자하고 동격이에요. 결격이면 이 법인 전체가 뭐가 되냐면 결격이라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이 법인 전체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으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후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남겨놓고, 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사전에 결격 사유에 12가지 해당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공이나 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알아두시고, 사후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는 알아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문 닫아야 된다고. 뭐가 된다고? 절취. 요 12개를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결격 사유. 그래서 요 12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빨리. 이게 결격 사유 12개는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데 그걸 못 맞추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다른 과목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요. 실제로. 공법이 왜 어려우냐고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결격 사유는 1회부터, 뭐 1회는 뭐 거짓말 치고 그냥 15회부터 갈게요. 15회부터 30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12개 못 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잠깐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한번 보느냐면 103쪽. 103쪽에 2번을 볼게요. 2번. 103쪽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자, 저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답을 원하지 않아요. 이 지문을 읽고 요게 1번부터 12번까지 몇 번에 해당되느냐를 물을 거예요. 그게 더,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1번을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저를 봅니다. 요걸 보는 순간에 몇 번이 나와? 11번. 자, 봐요. 이 법을 위반하여 얼마? 300만. 자, 문제 가보자고. 뭐라고 돼 있어? 그럼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답 몇 번인데? 그만이 겁이 나.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이 벌선만 알아도 아는 거라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에 가볼게요. 자, 2번에 가보면 금고 이상의 형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자, 칠판 몇 번? 5번 아니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플러스 몇 년? 3년. 그럼 5번이 되면 뭐가 되냐면 집행유예가 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번, 5번만 나와도 그래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근접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 몇 번? 자격.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자, 여기 8번에 가면 뭐냐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제가 왜 번호를 보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를 더 보면 아이고, 이게 원래 문제다. 그렇죠? 이게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했던 사원임원은 결격이요. 처분 당시에 근무했던 사원임원은 결격이 아니다. 또 여러분들 벌써 답이 그냥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죠? 너무 길거든. 답은 너무 쉬웠잖아. 1번에 나왔거든. 자, 5번에 가니까 또 뭐를 물었어요?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는 또 어디 나요? 자격 정지가 나면 무슨 기간? 자격 정지 기간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박스에 한 개만 더 볼게요. 박스에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기억에 가면 뭐가 나와요? 피특정 후견. 자, 절 봅니다. 절 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일까요? 결격이 아닐까요? 잘 봐. 칠판 보아. 피특정 후견인이 결격이 아니야.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집에 가서 또 네이버 자신한테 물어본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우린 여기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만 결격이라고 돼 있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뭐가 한번 나왔느냐면 파산 선고인데 개인 회생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난리가 났다 그죠? 왜? 교수님이 안 가르쳐줬다 이거야. 여기 없는 거는 결격이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옆에다 또 적어놓고 싶다 그죠? 피특정 후견인 결격이 아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공부량은 2배,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12가지 글자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칩니다. 그렇죠? 안내 받으셨죠? 뭘 안 받아.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쳐요. 그렇다고 시험 친다고 소위 말해서 떨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우리 이제 목요일 날은 지금까지 배운 문제를 5문제 내지 뭐 6문제가 될지 그 어쨌든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의 앞뒷면에 시험을 쳐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110쪽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